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 드라마 속 내용 중에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여진구 씨였는데요. 200년 전으로 돌아가 여주인공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호텔 델루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하고 드라마 이야기로 미스테리를 진행할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드라마들 중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호텔 델루나, 그리고 시그널, 그리고 신의 선물, 얼마 전 방영했던 고백 부부, 그리고 라이프 온 마스, 아마 저의 사건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인, 또 하나 마지막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드리고 나면 좀 눈치를 좀 빠르시거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모두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의 시간에 대한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무언가 붙어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머신, 즉 머신이라는 건 기계라는 얘기인데, 기계가 한다는 것과 달리 다른 원인을 가지고 시간을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임 슬립입니다. 타임머신은 기계 같은 걸 통하고 가는 거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지요. 타임 슬립의 정의는 시간에서 미끄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나 미래 혹은 다른 차원의 공간을 넘나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타임슬립에 관한 간단한 정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짜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라마 소재로도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이 타임슬립이 실제로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선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아니면 중간에 타협점을 둬서 사람은 못 가고 물건 정도는 옛날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학자들도 있죠. 다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으므로 이 타임슬립이 가능하다, 반대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전 사람이 반대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 반대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했으니까 말이죠. 해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시간의 순서대로 예전에 있었던 유명한 학자들 중에는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학자들 대부분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마 사진만 보시더라도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사실 내용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뭐 어떻게 더 전문적인 방송을 했겠죠.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건 뭐 과거에서 미래로 가려면 빛보다 빠른 속도를 내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해, 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타임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참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려워 보이죠. 시간의 역설이란 얘기인데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병입니다. 이 물병을 제가 전부 다 꾸겼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꾸기고 어떻게 모양을 바꿔놓은 거죠. 이 상태로 내가 현재 이걸 두고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을 내가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 물건이 현재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시간이라는 건 항상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는데 원인과 결과 중에 결과보단 원인이 앞에 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과거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물건들을 전부 없애버리면 현재 있는 집이 그럼 사라져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얘기만 들어도 머리 아픈 얘기인데 어쨌든 이 두 분 다 어쨌든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이후 과학은 점점 발전했고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상상력, 빛보다 빠른 물질, 좀 새로운 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웜홀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 웜홀이란 말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가 하나 있는데 지렁이가 표면을 위에서 걷는 것보다 안쪽으로 뚫어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그걸 웜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 우주에도 이런 지름길이 존재할 것이다. 해서 이 웜홀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 시간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냥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학자들끼리 얘기하니 저도 그렇다. 어느 정도 가벼운 이야기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타협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인 톰 웨일러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사람은 못 가. 그냥 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어. 로또 번호, 전송 이런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시간 여행을 사람 자체가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뭐 오파체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고대 문명의 물건들이 나타나거나 옛날 어떤 뭐 비문서에 거기에 뭐 비행기가 그려져 있다, UFO가 그려져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학자들끼리의 견해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타임슬립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험으로 성공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자, 사람이 구성 성분에 따른 건데 우리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 원자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밑에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원자 단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 원자를 이동시키는 것,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고 불러서 이걸 실제 실험을 했고 2006년에 성공했습니다. 즉 원자가 순간이동한 게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생체 분자, 살아있는 생명체의 분자도 이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더 지나고 과학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원자는 되니까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가 타임슬립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타임슬립에 대해서 아직도 학자분들이 연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정말 타임슬립이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걸까요? 학자들은 점점 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현실에 가깝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타임슬립을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원자 단계 정도는 인정한다. 원자의 원격 전송이 된다. 여기까지는 된 겁니다. 단 사람이 사라졌다, 사람이 이동했다, 이건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는 어떻게 보면 낭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이 타임슬립 현상이 이미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학자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송도 아니고 능력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구 곳곳에 타임슬립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하거든요. 대부분 자기장이 센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 타임슬립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타임슬립 1 대표, 타임슬립 2 대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타임슬립 1은 어떤 얘기냐면 다른 시간, 다른 연도로 이동했다. 뭐 호텔 델루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 200년 전 조선시대로 가버렸다. 이런 타임슬립의 실제 사례. 이게 하나고요. 타임슬립 두 번째는 순식간에 다른 위치로 갔다. 어떻게 보면 공간이동 같은 느낌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방송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여기서 사라져버리고 제가 나타난 곳이 서울이거나 뭐 이런 것.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 근데 타임슬립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요. 대표적 사례가 이런 미스테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한 번쯤 꼭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번쩍했고 다른 나라에 그 차가 나타났다. 아마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타임슬립 두 번째의 대표적 사례.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 타임슬립 1의 사례와 타임슬립 2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진짠지 거짓인지를 밝혀볼 겁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타임슬립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자 단계는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 단계는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계는. 근데 사람들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있다고 하는 실제 사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국에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알려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1901년 8월 옥스퍼드 세인트 휴즈 대학 학장 모벌리,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학장이었던 저대인, 이 사람입니다. 자, 이 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둘은 프랑스 배우사구 궁전을 관광하기 시작을 했다. 루이 14세의 별궁이었던 그랑트리아농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걸 그때 당시에 알아서 좀 아쉽지만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다. 근데 방향을 잃어서 좀 낯선 길로 가게 됐는데 느낌도 이상하고 날씨도 이상했다. 근데 그 순간 눈앞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옆에서 사람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고 굉장히 우아한 모습의 여자. 그 여자는 바로 18세기 말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차림의 여자. 근데 이 사람 공교롭게도 길을 찾아서 이 공간을 갈 데가 어디였냐면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선물한 궁전 뿌티트리아농 근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장소에 다시 가봤더니 그 길 자체도 사라졌고 결국 이 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책으로 내게 됩니다. 바로 모험이라는 책, 1911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대학교의 학장과 부학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겪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지요. 그럼 두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건 실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맞다면 이들은 1901년에 이 장소에 가서 1792년으로 타임슬립을 했다라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이게 한국에 전형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 내용 받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일단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단, 저희가 지금까지 미스테리 컨텐츠를 진행할 때 가장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위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진행했던 지구평면설 같은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명한 농구 선수가 비행기를 타고 자기 전용기를 타고 갔더니 평면이더라. 농구 선수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모순점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유명한 사람, 뭐 학장이다, 부학장이다 라는 그 프레임을 일단 벗어던지고 위에 나왔던 상황에 대한 생각만 조금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타임슬립 첫 번째 사례의 모순점을 찾기 위해 저희는 이 책 내용을 실제 원본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진짜 한국에 알려진 것과 똑같을까? 근데요, 책의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저 어드벤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01년 8월 10일 기차를 타고 베르사유로 갔다.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기처럼요. 어드벤처니까 말이죠. 파리 근교 몇 차례를 여행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궁전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고 왕궁을 둘러보고 원래는 궁전을 별로 생각은 안 했었다. 그냥 정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보였던 트리아논까지 보여서 한번 걸어가 보자 라고 해서 걸어갔는데 즉 길을 잃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갔는데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당시에 갖고 있던 책 베데커 가이드북이란 걸 펼쳐서 거기에 있는 도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길 잃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가 잘못된 거죠. 쭉 내려가고 있었다. 근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모벌리 학장이죠. 모벌리가 한 여성이 창문에서 흰 천을 흔드는 걸 봤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저대인은 오래된 농기구가 버려진 걸 봤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벌리에게 궁전의 정원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빨리 나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고 굉장히 위험 있는 관리처럼 보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벌리는 궁전 앞에 정원에 닿기 위해 다리를 건넜고 스케치하는 어떤 아가씨를 봤다.
가벼운 여름 원피스를 입고 흰색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모벌리가 관광객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봤더니 드레스가 너무 옛날 거였다. 그 이후 궁으로 돌아와 다시 입구로 가서 다음 파티에 참가하고 그리고 호텔에 묵었다. 이 책의 내용에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나온 내용에서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모벌리가 봤다고요. 저데이는 못 봤습니다. 자, 모벌리는 흰 천을 흔드는 여자를 봤어. 저데이는 그런 여자를 못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은 모벌리의 내용과 저데인의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저데인이 봤다는 농기구는 모벌리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궁전 앞에 있는 정원사 같은 사람이 있었다. 모벌리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스케치하는 여성, 되게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있었다. 모벌리만 봤습니다. 저데이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책의 의문점을 잡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둘이 본 관점이 아예 다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이 여행 이후 뒷이야기에 적혀있던 내용인데 모벌리, 학장이었던 모벌리가 자신의 언니에게 여행에 대한 편지를 쓴 게 확인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어 라는 내용을 아예 안 적습니다. 정말 마리 앙뚜아네트를 봤으면 나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 아예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모벌리가 언니한테 한 게 아니라 모벌리가 저들리 부학장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야, 그거 패티티라노에서 봤던 거 귀신 같지 않아? 그랬더니 저대인도 난 못 봤으니까 귀신 같아. 즉 이 둘은 귀신인 줄 알았던 겁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 당시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걸 찾아본 겁니다. 서로 각자 학자다 보니까 서로 3개월 동안 그 근처에서 무슨 사람이 죽었냐 뭐 했냐 이런 걸 다 찾아봤던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여행했던 8월달 전 시간을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찾아봤더니 1792년에 프랑스 오화정 폐지를 불과 6주 앞둔 시점에 이곳에서 근위병이 학살을 당했고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게 확인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본 게 1792년대에 있던 귀신이다. 그럼 그 여자 누구지? 앙투아네트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앙투아네트를 봤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귀신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거 뭐지? 하고 찾고 그 상황적인 걸 보고 그 사람이겠지. 근데요,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오점이 있지요. 자기들도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모험, 어드벤처거든요.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를 리가 없죠. 귀신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쓴 거니까 말입니다. 이들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학장 모벌리, 부학장 저데인, 권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썼어야죠. 자세히 보이시면 이름이 다른 사람 저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필명을 썼습니다. 이름 엘리자베스 모리슨과 프란체스 라몽이라고 해서 필명을 쓴 뒤 1911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모벌리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면 모벌리는 점점 이상하게 이 책의 뒤의 내용을 이끕니다. 뒤에 보면 이 일을 겪고 난 뒤부터 나에게 신비로운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1914년에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서 금관토가를 쓴 황제 콘스탄티누 유령을 봤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싶은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겪은 뒤 1년 뒤였던 1902년 1월에 다시 모벌리가 갔는데 똑같이 길을 잃었답니다. 그 이후에는 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더니 다시 갔더니 또 길을 잃었고 이번엔 이상한 음악을 들었다. 반복해서 그 음악이 들렸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그걸 내가 악보로 썼다. 그 악보가 이 악보입니다. 이걸 그래서 음악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1780년대 노래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짜맞춘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봤던 건 도대체 뭐야? 진짜 귀신이야? 라는 의문점이 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시인 로버트 드 몽케터스큐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죠.
이 사람이 이 궁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북 있죠? 그 가이드북에 내려가는 길 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가 파티에 일한, 그러니까 의상을 입고, 여러분도 아마 뭐 프리메이슨 파티 아니면 뭐 어떤 비밀조직 파티에서 이상한 탈 쓰고 옷 입고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교 모임 같은 게 있던 일종의 파티란인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파티가 옛날 복고 옷이죠. 옛날 옷을 입고 파티를 하고 있었다 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시간이 되게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혹시 이걸 보고 착각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 제시가 됐죠. 5번째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출처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책을 확인해 본 결과 마이클 콜먼이라는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1901년 11월 달부터 이 책을 썼는데 1911년 11월이죠. 자기가 발견했다고 얘기한 직후부터 책을 썼습니다. 그게 1901년입니다. 10년이 지나 1911년에 책이 나왔는데 이게 초판이지요. 근데 1913년에 두 번째 판권이 나옵니다. 1913년 책입니다. 앙투아네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2판에서 나옵니다. 1판에는 없습니다. 그냥 귀신 이런 얘기만 있는 거고 이상한 형태의 사람 이렇게만 나옵니다. 즉 여기에 내어있는 내용은 거의 다 상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드벤처입니다. 자, 타임슬립의 실제 사례, 아예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학자들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도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례라고 했지만 이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거짓입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번쩍 하더니 다른 동네 갔어. 나도 이거 본 적 있어. 이건 뭔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 내용 정확하게 한국에 적혀있는 내용부터 그대로 읽겠습니다. 1968년 6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이시프를 향해 운전하고 있던 사람, 바로 비달 부부였습니다. 변호사였죠. 친구와 오칸 부부가 함께 뒤에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오칸 부부 앞에 가고 있던 비달 부부 차 앞에 짙은 안개가 끼더니 비달 부부의 차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깜짝 놀란 부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이틀이 지나 비달 부부가 멕시코에서 발견된다. 실종된 아르헨티나에서 7,000km가 떨어진 곳. 거기는 절대로 이틀 안에는 갈 수 없는 곳이다. 자동차를 탄 채 고스란히 멕시코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에 대한 이야기의 좀 구체적인 한국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버전입니다. 일단 의심부터 듭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면 남미 거의 밑이거든요. 근데 그게 멕시코까지 올라갔다? 차가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갈 수가 없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도 1968년에 말이죠. 제일 궁금한 것, 이 내용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에서 이틀 뒤에 발견했다? 그럼 이틀 전에 멕시코에 도착한 비달 부부는 뭘 했다는 겁니까? 밑에선 신고하고 실종 신고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는 그럼 이틀 동안 뭐 했길래 이틀 뒤에나 연락이 왔을까? 그럼 조작인가? 이 생각이었죠. 그런데요, 저희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이 기사는 되게 많은데 아르헨티나 신문 기록에서 확인됐고 가장 대표적인 회사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사입니다. 랄라존인데요. 여기에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비달 케이스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달 부부의 사건이라고 해서 비달 케이스. 근데 우리한테는 이 이야기가 지금 타임슬립에 나오지만 외국에서는 UFO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가 가공을 했단 얘기지요. 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외국에서는 뒤에 가고 있던 부부 앞에 외계의 생명체 같은 접시가 나타났고 번쩍하면서 비달 부부가 사라졌다라고 됐습니다. 외계인이 납치했다라고 외부엔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엔 그 부분이 싹 빠지고 그냥 안개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일단 외국과 우리나라가 이게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 버전의 미스테리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기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우리나라와 뭐가 다른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봤습니다. 실제 라존에 나온 기사입니다. 1968년 5월, 우리나라와 달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6월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5월로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이름 제랄도 비달 박사, 그의 아내 라포데 비달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20km 떨어진 체스 코머시스에서 가족 모임 참석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 후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150km 떨어진 친구 집을 잠깐 들리자라고 결정을 했다. 근데 그들이 그 집에 도착을 못했다. 연락은 갔는데 행방을 찾을 수 없던 그 집의 친구들은 점점 걱정이 되었다. 이 실종이 지난 48시간 후에 일부의 친구들이 비달 박사에게 전화를 받았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멕시코 시티에 있는 아르헨티나 영사관에서 전화를 했다. 기사입니다. 비달이 아르헨티나로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달은 사라지는 저녁 차량이 두껍고 하얀 안개 안에 끼게 됐고 점점 외로운 길을 따라 운전했다. 근데 자신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낯설고 이상한 길,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시간을 봤더니 48시간이 지났다는 걸 확인했다. 차에서 내리자 마치 횃불이 타는 것처럼 차량의 측면은 이상한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불에 탄 것처럼 차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어떤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실제 사람들은 거기가 멕시코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있던 곳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비달은 멕시코 시티로 운전해 아르헨티나 영사관 라파엘 로페즈 팔레그레니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뒤 그 푸조 차량은 분석을 위해 미국이 가져갔다. 그리고 비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비달은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가 완전 다릅니다. 우리나라와도 완전히 다르지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던 한국판 미스테리 비달 케이스와 실제 그 아르헨티나 기사의 비달 케이스에서 다른 점은 한국은 부부가 뒤에 따라갔다. 아닙니다. 비달 부부는 밑으로 내려가서 고향을 방문하고 친구 집에 가겠다고 했다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48시간 뒤에 비달 부부가 영사관을 통해 전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자, 이제 그러면요. 저희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니까요. 그럼 이제 한국의 미스테리물은 뭔가 가공됐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여긴 아르헨티나 미스테리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너무나도 지명부터 대사가 이름까지 나오니까 너무 확실해 보이고 기사까지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언론사 물론 정확한 내용들도 올리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타블로이드 신문, 그러니까 찌라시 신문과 언론 같은 게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정식적인 신문사처럼 정상적인 게 보도되는 것과 그게 아닌 뭐 예를 들면 찌라시가 나오는 신문이 따로 있고 외국도 있죠. 타블로이드 신문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게 약간 섞여 있는 신문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의심을 조금 해봤죠. 근데 이거 이상한 흔적 하나 확인됩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이 기사가 뜨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게 하나 확인됩니다. 아르헨티나의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오빈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오빈이라고 해서 이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 내용 굉장히 골 때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영화에서 자동차를 탄 한 커플이 보여지는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고 심지어 그 차량이 푸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비달 얘기랑 똑같지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걸 외계인이 데려갔다라는 이야기 공상과학 영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려가게 됐다. 굉장히 우리가 방금 본 얘기가 유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게 그러면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이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영화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이 둘, 기사와 영화가 나오는 시간적 편차가 너무 짧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언론사 보도를 통해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이제 나온다, 어떤 나오고 티저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바로 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이거 딱 그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점을 품기 시작했고 영화 감독에게 계속적으로 묻게 됩니다. 유셋이라는 감독이었는데 이 남자는 결국 모든 걸 시인합니다. 사실 이건 만든 사건이었다. 영화를 하기 위해 일종의 스포일러처럼 우리가 얘기한 건데 영화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진짜 웃긴 상황이죠. 루머를 만든 다음에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어그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영화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아예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요. 그 기사 내용입니다.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영화가 망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남는 건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멕시코에서 나왔대. 이런 기사만 남아버린 거고 이걸 토대로 사람들이 따와서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비달 케이스판, 대한민국판 미스테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고 나타나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지 않나? 아닙니다. 진짜 미스테리는 아직도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미스테리가 거짓이 아닌 실제로 과학적 입증이 가능해진 날이 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머신, 공간이동, 순간이동, 타임슬립 이 모든 미스테리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타임슬립의 실제 사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뒷이야기여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미스테리물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너 그래도 너무 이게 박살내고 다니면 사람들이 흥미 떨어지잖아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원래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한데 확실한 건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미스테리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대한민국 버전의 미스테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국은 대부분 미스테리물이 외국에서 들어와요. 한국 자체의 미스테리는 없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국의 미스테리는 대부분 사건, 음모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이런 쪽에 대한 게 우리나라의 미스테리의 정서, 색깔 이런 쪽에 더 가까워요. 한국은 그런 게 더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미스테리물들 다양한 것들은 거의 다 외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외국에서 나오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다 그렇게 내용을 차용해서 갖고 들어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서 조금 압축해서 딱 썼을 때 그걸 또 보고 누가 퍼나르면서 좀 줄이고 하면서 그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극화되고 와전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국의 미스테리물인 외국의 실제 미스테리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되게 비슷한데 막상 내용을 양쪽을 딱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되게 달라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깨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미스테리물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분석하고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은 분석 토론 없어요. 한국은 그냥 까요.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사실 제 이제 우주 쪽 컨텐츠 보면 유튜브에 우주 쪽 컨텐츠 그 댓글들 보면 우리나라 이공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실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 재능을 거기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댓글에다 쓰지 마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이제 싸움에 이게 되게 많아. 물론 우리는 진짜 우리 댓글은 많이 그런 게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외국은 그런 걸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토론 내용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 그리고 이제 찾아서 인터뷰 딴 거 저처럼 방송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 외국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 방송도 있지만 옛날부터 각 주마다 라디오 방송을 자기들끼리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미국 어떤 라디오에서 이런 뭐 소리가 들렸다. 그거 이런 아프리카나 팟캐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게 훨씬 더 걔네는 많아요. 각 주마다 시간 다 정해져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이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류의 사례들을 다 보다 보면은 얘기가 좀 다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미스테리물은 한국 버전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 비판하고 까고 그게 나빠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의 미스테리물을 각색하는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들만의 미스테리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미스테리물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외국에 있던 사례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서 각색돼서 그 각색된 게 그 외국에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이제 외국 친구들이 되게 놀래요. 어떻게 이 얘기가 이렇게 바뀌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나?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뭐 비달 얘기도 보면, 그러니까 비달은 혼자 간 거잖아. 혼자 갔다가 내용만 보면 기사 보면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친구 집에 가려고 연락을 했는데 친구 집에 안 와가지고 걱정했더니 이틀 뒤에 연락이 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이동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극화잖아. 기다렸다보다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런 게 더 극화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이런 쪽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죄송하긴 한데, 제가 원래 성격이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면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뭔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네,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것도 이런 하나의 예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임슬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